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짱! 화려한 남자, 까리한 남자 짱! 어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앞으로 대한민국 결혼식에도 혼전계약서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혼전계약서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지만 서구권에서는 제법 흔하거든요. 프리너비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계약이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서로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에 대해 갖고 문서화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작게는 뭐 가사 분담, 집안일 이런 게 될 수 있고 아니면 크게는 뭐 재산 분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약정을 맺고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금 생소하지만 외국에서는 이게 좀 많이 일반적인 건데 이 이야기를 내가 갑자기 왜 하게 됐냐면 그 제니퍼 로페즈와 벤 애플렉 커플의 혼전 계약서가 공개가 됐더라고. 그래서 제니퍼 로페즈는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를 거야. 벤 애플렉은 다 알 거고, 그치? 이 사람, 그, 배트맨으로 나온 사람 아니야, 그치? 돈 많은 남자. 벤 애플렉은 배트맨으로 지금 DC 유니버스를 이끌고 있고, 상대적으로 제니퍼 로페즈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안 유명한데, 옛날에는 되게 유명했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냐면, 지금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한 손담비 정도 되지 않나? 손담비나 아이비 정도. 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도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옛날에 그 여자 솔로 중에서 되게 잘 나갔던 여자거든, 제니퍼 로페즈가. 근데 지조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지조는 그 당시에 이제 브리트니 스피어스라고 할 수 있고, 한 2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뭐 한 요 정도가 2장이라면, 제니퍼 로페즈는 한 3장 정도니까, 대한민국에서는 1장은 일단 이효리잖아, 그치? 이효리. 물론, 진짜 여자 솔로 중에서, 댄스 가수 중에서 진짜 솔로는 지조는 보아가 맞지만, 근데 보아는 일본에서 있었잖아. 그래서 한국으로 서열 정리를 하자면, 1장이 이효리고, 한 2장, 3장 정도 했을 때, 여자 솔로 중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딱 그 정도잖아. 그 동시대에 봤을 때, 뭐, 손담비라던가 아이비 정도 있잖아. 그래서 한 요 정도 클래스의 여자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이 둘이 결혼을 못했어, 사실. 결혼을 못했거든. 중간에 파혼이 났는데, 근데 결혼까지 진행되기 그 시점에서 2000년도 초반이지. 그러니까 그때 프리넘이 공개가 된 거야. 근데 그 프리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이게 뭐 MBC 에브리언 장미의 전쟁에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2003년에 작성한 혼전계약서래. 근데 여기에 따르면, 그럼 분가는 최소 주 4회를 해야 되고 아기는 로페즈가 원할 때 가질 것 그리고 바람 피울 때는 벌금 65억 원 그리고 거짓말 구라치다 걸렸을 때 13억 원 그리고 뭐 러브신 촬영은 배우자가 현장에 있을 때 가능 등의 항목이 포함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게 프리너비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되게 익숙하지 않지만 이런 것까지도 이제 설정을 해놓고 이게 완벽하게 법적인 효력을 발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굉장히 크게 발휘하는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양재용 원장, 재진이 형 동생이지, 이 사람은 연인 간의 신뢰도가 0%군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일단은 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거에 일단은 뭐 이게 좀 느끼는 바가 있어가지고 결국엔 요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벤 애플렉이랑 제니퍼 로페즈는 결혼식을 앞두고 결별을 했지만 근데 아직까지도 헐리우드나 이런 데서는 뭐 이런 혼전 계약서 같은 걸 많이 작성하고 이거는 비단 유명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 유명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법 흔하게 사람들이 작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도 필요하다고 봐.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된 게 아닌가라는 것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적으로 이런 뭔가 프리너비란 거 혼전계약서란 걸 볼 때는 뭐 이제 재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우린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 안 썼다가 가장 엿된 사람이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될 수 있지, 그지? 제프 베조스는 40조 원을 털렸어. 40조 원을 털려갖고 와이프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세계 여자 갑부 거의 넘버 2인가 넘버 3인가 그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 40조 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갔고 그리고 빌 게이츠 형도 이혼을 했잖아. 게이츠 형도. 근데 멀린다 누나가 위자료로 6조 5천억을 받았대. 단숨에 이걸로 또 이제 세계적인 거부로 이렇게 뻥 올라갔는데 거의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트럼프 형이지, 그지? 트럼프 형은 이미 결혼을 2번을 실패를 했거든. 2번을 실패를 했는데, 근데 의외로 돈을 많이 안 털렸어.
그래서 첫 번째 이혼을 했을 때는 111억 원을 털렸고 뭐 그밖에도 뭐 약 7억 원 양육비를 추가도 뭐 했고 아파트도 뭐 줬다고 하고 두 번째에서는 오히려 더 22억 원으로 이제 끝난 거야. 그게 이런 것들이 이제 혼전 계약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재산을 지킨 거거든. 그래서 현재 트럼프형 재산은 한 3조에서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3조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뭐 111억 원 껌값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산을 이렇게 잘 지킨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지금은 보니까 아직 트럼프 형의 그 지금 와이프랑은 좀 오래 가고 있잖아. 혼전계약서를 썼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는데 막내 아들을 좀 뺏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트럼프 럼프 형 막내 아들이 와구가 장난 아니야. 중학생인데 키가 이미 2m거든. 그래서 여기 양육권에 대한 것들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근데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는 우선은 이게 재산 분할 시에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뭐 이제 약속의 10년, 가성비 5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전에 혼전계약서 안만 적어자 그런 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내가 보기에는 좀 법적으로 효력을 가져야 된다고 느낀 건데, 근데 단순히 재산 분할적인 차원을 떠나가지고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내 주변이나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잖아. 결혼한 사람들 싸우면 의외로 짜잘한 걸로 많이 싸우거든. 그러니까 뭐 이혼하고 재산 분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뭐 집안일이라던가 이런 거 있잖아. 요새는 여자가 집안일을 내가 조금만 좀 많이 한다고 해도 개거품을 문단 말이야. 진짜 개거품을 물어.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대도형 와이프 윤댕인가 그 사람도 이제 집안일 가지고도 또 뭐라고 얘기를 했잖아. 솔직히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는 아니라 평균적으로 할 때 여자들이 집안일을 더 많이 한 건 사실이거든. 근데 보통 남자들은 노동강도가 훨씬 높단 말이야. 남자들이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잖아. 그러면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유연성 있게 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유연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야. 일단은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그런 결혼이다 보니까 뭐가 조금만 많이 한다 해도 여자들이 진짜 연병을 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 이게. 그럴 바에는 차라리 확실하게 손을 끊자는 거지. 뭐 내가 기여하는 바, 네가 기여한 바를 계산해갖고 뭐 재산 분할 이런 걸 떠나갖고 집안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법제화를 시키는 게 이제는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맨 처음에 유럽에서도 실행됐을 때 실제로 사람들이 양지영 원녀처럼 얘기했어. 그게 몇십 년 전이지. 유럽은 한 30년 넘었지. 그때도 연인 간의 신뢰도가 제로인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데, 근데 사랑이나 신뢰라는 그런 뭉뚱거리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이렇게 확실한 역할 분담과 분업, 그런 경계를 확실하게 끊어놓고 각자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비즈니스화 시키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지금 유럽의 어르신들이 얘기를 해보면 결혼 생활을 지키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제는 한국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한국인들의 정서에는 뭐 그런 것까지 이런 걸 뭐 적고 그래 비인간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건데, 근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결혼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얘기를 해봐야 돼. 실제로. 가사 분담부터 뭐 지금 명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진짜 얘기를 많이 하고 거기에 따른 규범을 만들어놔야 돼. 안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싸운다 이거 진짜. 그래가지고 뭐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 사실은 뭐 우리 같은 소시민들 중에서는 뭐 저렇게 뭐 재산 털리는 걸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맞벌이라는 전제 가운데서는, 그지? 그렇게 뭐 크게 뭐 털리면 털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결혼 생활에 지금 뭔가 되게 작은 걸로 굉장히 많이 싸우게 돼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들을 적어놓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계약 형식으로 박제해놓고 시작을 하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실제로 결혼을 지키는데 도움이 분명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를 해야지 사람들이 그걸 지킬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뭔가 대한민국에는 이런 게 좀 빠르다는 느낌이 아직까지는 있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 지금 와선 사람들이 다들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뭐만 하면 이제 개인 세입으로 걸려보니까 결혼해서도 마찬가지거든, 그게. 그러니까 싸울 바에는 이제 이거는 네가 하기로 한 거고 이건 내가 하기로 한 거잖아. 그리고 자기 이거 안 했잖아. 자기 이거 안 했으면 뭐지? 잠따라 한번 해주기로 했잖아.
이렇게 받으면 편하다니까, 실제로 편해. 그러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 사실은 뭐 항상 내가 뭐 결혼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라라는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최대한 많은 얘기를 할수록 좋아. 여기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뭐 각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작성해야 되는, 나는 그게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뭐 당장 그렇게 얘기하면 오빠 너무 비인간적이야, 나를 사랑한 건 맞아,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근데 이제는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거는 사랑이라는 뭉뚱거리는 단어보다는 이렇게 확실한 그런 뭔가 좀 비즈니스화된, 그치? 이런 계약이라는 것들, 이런 분업이라는 것들, 이러한 이제 뭔가 하나의 제약이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